교수님 지금 들리십니까? 예, 어, 들립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꺼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시간에도 이제 제가 근교육교 부담자격 관리 라이브 강의하고 왔는데, 네. 어, 다수의 학우님들이 그랬습니다. 예, 이게 입모양만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그 없어요. 라이브 강의 네, 지금 다른 학우님들이 비밀번호 네. 걸려 비밀번호 몰라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밀번호요? 예. 0119인데요. 그거 근데 저기 뭐야, 여기 학교 시스템에서 하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그러니까 이게 주부터, 네, 바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네. 간혹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다른 아, 게. 그러면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제가 네, 그 톡방에 그 비밀번호 공유를 했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보낸 메시지는 받으셨죠? 예, 그 학과 조교쌤 보내신 메시지 확인했습니다. 학과 조교요? 그 학과 사무실 번호로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 제가 보내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시구나. 그럼 앞으로 거기에 제가 예. 비밀번호를 같이 해서 보낼게요. 예, 제가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예,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없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안 보냈는데, 예. 지금 그래서 이제 학우님들 막 들어오시네요. 네. 김만숙 학우님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반갑습니다. 네. 음. 오연승 학우님, 예. 이름을 점점점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 모를 뻔했습니다. 미연은 학우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종 학우님은 댁이신가 봐요? 예, 전 집에서 지금 라이브 수업 들으려고 네. 지금 열심히 일 끝내놓고 지금 바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저는 지금 화학단지 쪽, 화학 플랜트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지역은 어디세요? 지역은 대산? 울산입니다. 울산. 예. 울산도 많죠. 제가 그래갖고 지금 울산에 좀 대기업 한 군데 네. 그 안전 정기보수 있어가지고 네. 그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결혼 주시 예? 아니, 이 전 시간에, 예, 다른 학우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 제가 내년에 사고를 한번 칠 것 같다. 예. 그랬더니 김하숙 학우님이 딱 결혼 축하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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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울산에도 자주 갔었거든요. 예. 울산에 뭐 해접하러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저 교육하러도 많이 갔었습니다. 예전에 현대중공업 뭐 이때 교육하러도 많이 가고요. 저는 네, SK에너지 쪽이랑 그다음에 네, 이수화학, 뭐 이제 코스모학이나 울산의 이름만 얘기하면 네, 웬만한 이제 기업체들 네, 들어가서 이제 정기보수할 때 제가 안전 지원단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훌륭한 일 하십니다, 아주. 아우,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울산이면은 이제 그러니까 울산이 제가 예, 이게 이렇게 울산 때문에 버려진 게 되게 많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있어서. 왜냐면 네. 저는 일단 KTX 역의 규모가 다 울산역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갔는데 예를 맞습니다. 들면 저기 어디죠? 여수 쪽에 무슨 엑스포역이 있는데 여수 에스포역. 와 저는 그때 여수 엑스포역 당연히 KTX역에는 있는 당연히 식당은 있을 것이고 그래 갔는데 식당도 없고 와 진짜 아무튼 울산 때문에 배려준 게 되게 많고 교수님, 네. 그 KTX 울산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식당도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사람들이 저는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생겼습니다. 근데 일단 규모가 다르잖아요. 크기부터가. 근데 혹시 여수 엑스포역 가보셨어요? 제가 전라도 쪽 역은 많이 못 가봤습니다. 진짜 정말 작아요. 정말 작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어 울산역이 되게 좋은 거죠. 엄청 큰 거죠. 규모도 크고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택시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뭐 울산은 그런 버스랑 택시만 잘 돼 있습니다. 아니에요. 울산에 맛있는 데도 많고 또 뭐 아무튼 울산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가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공단 본사도 또 거기 있고
예, 몇 개 회사 공단 본사들이 울산에 있는 곳이 예, 있습니다. 울산에 있고 뭐 그러니까 거기 예, 좋았죠.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원래? 저는 울산에 이제 울주 쪽에 있습니다. 아, 울주. 예. 제가 울산 하면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 있을 때 펜팔했던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거기 4월달 MT 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좋죠, 좋죠, 좋죠.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수년 전에 가서 확인했을 때 그 학교가 이름이 바뀌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현대여고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있을 겁니다. 그 청운고로 바뀌었다 그랬나? 그 하여튼 뭐 현대청구 말씀하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우스갯소리로 울산 같은 경우는 현대중학교, 그다음에 현대청고, 그다음에 울산대학교랑 울산과학대 네. 이제 그러니까 울산과학대 같은 공대 졸업하고 현대중공고 비면 완전 이제 공대 루트, 현대 공대 루트. 네, 청과 현대 요거는 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펜판했던 그 당사자는 현대 요거라 그랬었는데 되게 그때 얘기 들었을 때 울산에서 명문고등학교라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수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그게 청고로 바뀌었다 그랬나? 하여튼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두 학교가 모르겠, 아니, 근데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뭐, 예, 오늘 뭐 이런 얘기 안 해, 절대 안 해도 되고요. 예, 이거 뭐, 예. 야, 울산 하면 좀, 지금 울산은 지금 그럼 백이 울주라고 그러셨죠? 예. 음, 그럼 거기는 다 지어졌나 모르겠네요. 어디 말씀이신가? 거기, 저 뭐냐, 그때 발전소 한참 짓고 있었는데. 그 시골이 지금 열심히 짓고 있고요. 예, 예. 거의 뿌리 지어가지고 가동되고 음, 있고요. 가동되는 곳도 있고요. 그때 건설사 여러 군데가 이렇게 저기 합동으로 짓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SOL 샤인 때문에 지금 이쪽 국민이 지금 난립니다. 왜요? 그 샤인 프로젝트 하면서 실력 있는 기술자분들이 전부 아, 다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저기 뉴스에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볼트 너트 뭐 그 사건이 거기서 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 거기군요. 현대건설인가? 그 DL 건설인가? 거기서 네. 원래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국산을 쓰게끔 돼 예, 있는데 예, 예. 국산이 비싸다고 이제 발주처에서 중국산으로. SO에다가 예 중국산이 요거에 그럼 문접수가 요거 좀 쓰자 이렇게 하다가 아, 언론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볼트 안정성 문제 때문에 사고 난 과거에 그런 이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또 많이 두드려 맞던데요. 네, 지금 안 그래 그것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나긴 났는데 음, 요 며칠 뉴스 보니까 좀 조용하더라고요. 음, 뭐 SO에서 덮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우리가 또 매의 눈으로 계속 추적해서 관찰해야 되겠죠. 이준희 아군님 안녕하세요. 이준희 아군님 안녕하십니까? 들리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슨 저 뭐 게이머예요? 아, 예. 장비가 이거밖에 없네요. 아니, 진짜 야, 페이커인 줄 알았네. 깜짝 놀라. 어디 댁이세요? 예, 지역이 어디십니까? 예, 저는 인천입니다. 인천. 네. 그러면 저기 어디서 근무하세요? 아, 네, 저는 수도권 매립지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두 분 같이 들어오신 건가요? 김성종 학우님하고? 편입? 예, 저는 예, 학부인으로 편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올해 들어오신 거예요? 예, 저 올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준희 학우님도? 네, 올해 3학년 편입생입니다. 아, 그러면 두 분 다, 저기, 산업안전공학과? 예, 네, 산업안전공학과입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아주 그냥. 좋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그러니까 저희 학과가 2020년에 생겼는데,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학과거든요. 우리 아마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가장 지금 어쨌든 인원도 가장 많고 그런 학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요번 1학기에도 한 300분 넘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제 모교가 이제 서울 과기대인데 서울 과기대 인원이라고 해봐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00명이 안 되나? 그럴 거예요. 학부생들이. 근데 우리는 한 학기에 막 300명씩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예, 뭐 지금 그런 추세죠. 이 흐름을 잘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요번에 편입 준비하시면서 뭐 어떤 기대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세종사이버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에 들어와서 나는 요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목적이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눈 표정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셨겠죠. 우리 김성중 학우님은 요번 학기에 몇 과목 들으세요? 저는 6과목 듣습니다. 8과목. 아, 여섯 적절합니다. 과목 우리, 중에 두 네. 과목은 학과장님 수업이고요. 네. 네, 나머지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 거 수업 고루고루 듣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준희 학우님은요? 몇 과목 들으세요? 예, 저도 6과목입니다. 8과목. 네, 지금 이제 2주차밖에 안 지났지만,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왜냐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사이버 대학이라 보니까, 일반 대학에 비해서 이제 이동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컴퓨터만 있거나 아니면 모바일만 있어도 학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수강 신청 이빠이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고. 이게 이 진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어떠십니까, 두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네, 수업을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오늘도 이제 발주처 이제 현장 들어가면서 현장 들어간 네, 첫날이라서 네, 이제 발주처 직원이랑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제가 업무를 위해서 세종사이버대학교 3학년 이제 편입을 했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인원 한 몇 명 정도 되냐 하니까 저희가 졸업하신 분들까지 해서 한 10,000명 정도 된다. 이러니까 좀 놀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도 이제 산업안전 이쪽 이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쵸. 이 선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목말라 하시는 분들 그런 많더라고요. 부분, 예,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2020년도 이렇게 학과 처음에 개설돼가지고 강의하면서 좀 많이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변호사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노무사분들도 많고. 근데 변호사분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실제 실무를 해야 되는데 이 안전 분야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은 전혀 모르니까 이런 쪽으로도 모르고 이제 근데 일반 학교를 들어가서 배우기에는 왜냐면 이제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게 실무 베이스드 학문이다 보니까 사이버대 들어오면 이론도 배우지만 이제 이 실무에 있는 학우들끼리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살아있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변호사분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뭐야 저기 뭐냐 소방 이 방재학과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산업안전공학과 편입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뭐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준희 학원님 좀 어떤 생각으로 좀 지원하셨어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제가 지금 이제 안전관리자 신입으로 지금 재직 중인데, 네, 아무래도 이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네, 특히 지금 수강 중인 산업안전보호법에 이 관련된 그 음, 내용이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네, 교수님의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이게 개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론적인 걸 배우니까 네. 현장과 이론과 현장을 그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 뭐 써져 있는 거 읽는 느낌인데 지금 이거 너무 좀 제가 이제 이 산업법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자격증 취득용으로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조문 위치 뭐 이런 거 알기 바쁘지 그 각각의 조문들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서로 연결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산업법 강의를 하는데
우리 1주차, 2주차 지나면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사업주가 뭐예요? 사업주가 누구예요?라고 했을 때 그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업주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주어가 다 사업주인데, 그러니까 수범죄를 사업주라고 딱 통칭하고 있는데 산업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주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 얘기를 딱 물어봤을 때 속 시원하게 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지선다, 오지선다 문제를 맞히기 위한 이제 단편적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방금 전에 우리 그 이준희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렇게 딱 뚝뚝 끊겨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식과 지식이 연결돼 있어야 이걸 또 응용도 가능하고 또 실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맞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사람안전보건법 강의 준비할 때도 일단 음 가급적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아 이게 처음 접하는 학우님들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 어떤 거를 좀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뭐부터 좀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도식화될 수 있는 우선순위부터 알려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예, 그 법에서의 약점이 뭔지 뭐 이런 부분 위주로 좀 많이 구성을 했으니까 좀 보시면 아무래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김성정 하고님은 지금 하시는 일 하신 업무 경력 이게 몇 년 정도 되세요? 저는 올해로 이제 한 4년에서 올 다음 달이면 한 5년 정도, 5년 차 접어듭니다. 5년. 이준희 하고님 이제 막 시작하신 거고 네, 신입사원입니다. 그럼 실무를 다른 거 하다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 실무는 예, 아예 처음입니다. 이 안전 쪽으로는 아예 처음입니다. 예. 그럼 이 이전에는 다른 뭐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냥 그 기계제도 그 캐드 관련된 회사에서 그 재직 활동하였습니다. 아, 설계. 네, 음, 그거 기본적으로 하다가 이제 안전 업무 이제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예, 캐드 업무에서 이제 예, 안전 업무로 예, 바꿨거든요. 네. 음, 바꾼 이유가 있으세요? 예, 아무래도 결국 이 캐드도 하다 보면 결국 이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또 KS 규격이나 이런 결국 법적인 걸 이렇게 알면서 결국 이렇게 설계 기계 제도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 관리자도 이게 관심이 생겼고 특히 예.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뭐 올해뿐만 아니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계속 음,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 안전 쪽으로 이렇게 직업을 하면 좀 비전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음. 그래도 과감하게 이제 이쪽으로 좀 이식하신 건가요? 캐드 아, 그쪽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예,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나 이런 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왠지 안 해봤던 일을 또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예, 아무래도 두려움이 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 이런 해왔던 뭐 자격증이나 뭐 경력 이런 걸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긴 했었죠. 예, 뭐 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나중에 그 경력 잘 살리셔가지고 다른 일하고 연계하셔도 분명히 어떤 독특한 또 임무를 맡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김성정하고님 이게 그런 얘기가 되게 많네요. 저한테도 막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라이브 강의실에 비밀번호가 있냐고. 이게 학교에서 전달을 잘못 받았네. 나는 시스템 하에서 접근할 때는 비밀번호를 입력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학우님들이 시스템 하에서 올 거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뭐가 날라옵니다. 이게 안 그래도 학과장님 수업 때도 이런 경우 네, 있어가지고 네. 이게 학 무슨 과장님 라이브 강의실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네, 지난주 하셨습니다. 아, 이게 뭐가 시스템 쪽에 혼선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라이브 강의 하면서 이제 따로 이렇게 저 뭐냐 우리 강의실 들어가서 제가 답할 수는 없어가지고 오늘은 뭐 어쩔 수 없고 혹여라도 단톡방이나 이런 데 남길 수 있으시면 0119거든요. 0119로 좀 이렇게 하시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음. 다음 주부터는 메시지 보낼 때 아예 비밀번호를 넣어서 보내야 되겠네요. 그래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안 했는데, 음. 이 또 라이브 강의가 좀 그런 거예요. 라이브 강의 취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우님들 오프라인에서 만나거나 온라인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저는 라이브 강의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이 쌍방향 소통이 제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물론 뭐 질문하기 코너가 따로 있지만 그게 또 실시간으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이 라이브 강의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학습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소통하고 또 같은 경우도 실무에서 일하시는 우리 학우님들한테 이제 현장에 있는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이 라이브 강의실을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학우님들 이제 마이크 끄고 이렇게 저기 비디오 끄고 이러면 네, 저 혼자 원맨쇼 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녁에 업무 보시는 학우님들 같은 아, 경우는 예, 예. 그런 부분은 사무실에서 어쩔 수 마이크 없죠. 꺼놓으신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어쩔 수 그리고 없고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쑥스러워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저 개인적으로 줌이나 이거랑 똑같은 시스템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걸로 강의료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많이 이제 앞으로는 활용을 하셔야 업무 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혹시 1주차, 2주차 학습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지금 저기 비디오 꺼진 학우님들 다 포함해서 지금 여기 계신 학우님들 다 포함해서 1주차, 2주차 학습하시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있으시면 뭐 그런 거 질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편입을 많이 하시는데 1학년부터 입학하신 분도 많지만 사실 사이버대를 포함해서 산업안전공학과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세종사이버대를 선택하신 어떤 계기가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면 어떤 부분이 많이 이렇게 어필 됐는지 우리 학우님들한테. 왜냐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저희 산업안전공학과에 오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마름이 있는지 우리가 뭐 어느 부분에 소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요. 유난히 학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시나요? 마이크, 예, 아, 마이크 되네, 이제.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아, 이력이 믿음만 해서요? 네네.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질문했냐면, 유난히 학우님 요번에 편입하신 건가요? 예, 예. 아, 편입하셨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편입을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아, 저는 이제 건설에서 한 40년 다녔고요. 네네. 예, 이제 은퇴하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이 안전관리 분야를 이제 계속 했고 그래서 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이제 듣게 됐습니다. 아, 소위 말하는 그 베테랑이시군요. 진짜 그, 뭐랄까, 살아 숨쉬는 정말 그 경험으로 철저히 무장하신 분들. 아, 이거 굉장히 무섭죠. 아, 예, 그렇죠. 그런 분들, 사실 진짜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론적 학습이 아니고, 현장에서 많은 부분과 막 싸워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채택하신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눠주셔야 되는데, 이 라이브 강의실에서 그런 것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다른 학우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네,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처음 생겼죠, 그때. 81년이요? 예, 예, 예. 아, 그러셨구나. 예, 그 당시에 이제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 취득하려면은 네, 이제 필기 사지선다형 네. 그거만 하고 실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간단했는데 점점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힘들고 네, 네, 또 저희 같이 근무하던 친구들이 건설안전 기술사하고 네. 예, 그쪽에 자격증 취득해서 현업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음. 그게 이제 혹시 처음부터 하다 보 예, 저 실례가 안 된다면은, 예, 예.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저 55년생인데 한 살 줄어서 56년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그러시네. 앞자리수가 이제 바뀌시는 거네요. 지금 연금 받고 있고요. 예, 예, 직장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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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받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연금이 왜 필요하냐 여러 가지 했는데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연금 많이 친구 받는 친구들은 한 200여만 원 받고 음. 저도 이제 직장에서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애들도 다 대학교 졸업하고 해서 강화에 가서 전원생활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와, 전원 생활하시면 제가 저희 학과 교수님 중에서 이정 교수님이라고요. 예, 예, 그분도 양평에 작년에 이제 집 지어서 예, 예. 전원주택 딱 지어가지고 들어가서 사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건설에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설계비를 제대로 주고 네, 예, 제대로 주고 이제 주택을 이제 한 몇 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는 집도 이제 강화에 네, 어디라면은 뭐 벌써 한 15년 됐는데 네. 뭐 주택을 짓다 뭐 카페를 한다 뭐 한다라면은 우리 집 와서 이제 견학을 좀 하고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예. 음, 거기 그리고 전원주택에 뭐 모델하우스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화 내려오기 전에 네, 그 설계를 누가 잘하나 어, 책자를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한 10건 뒤져보고 오, 고향은 이제 여기 경기도 파주 교화예요. 근데 고향이 어, 없어졌죠. 고향이 없어져 갖고 이제 강화까지 왔습니다. 어. 좀 어떠세요? 그전에는 아파트 사셨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장단점이 뚜렷할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 이제 개념이 옛날에는 단독주택이 춥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요새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던데. 아, 유지 비용. 비용은 예, 유지 비용이 네. 제가 이제 15년 전에 강화에 내려와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예, 지열 쪽하고 태양광을 좀 관심이 있어 갖고 네. 예, 그래서 저희 집은 한 62평 되는데 네. 예, 풀로 난방하더라도 한 달에 한 30만 원이 안 나와요. 뜨거운 물 그래요? 안 들었어. 예, 예. 뭐 그러면 뭐 예. 그래서 제가 이 그 강화에 와갖고 예. 뭐 주문도 서검도 뭐 이쪽 그 태양광하고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제가 다 했어요. 어. 다 하면서 이제 강화군에 있는 분들한테 네. 이제 조경 기능사 또 건축 기능사 네. 그 자격증을 제가 많이 취득을 해줬습니다. 어. 취득을 해줬다는 게 가르쳐줬다는 얘기인가요? 예예예. 그들이 딸 수 있게. 딸 수 있게. 예.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적용 관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고 힘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아 이제 조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사람이 많은데 예. 예 조경이라면은 뭐 소나무 전지나 하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네네. 근데 이제 배우면서 보니까 동양 조경, 서양 조경, 중국 조경, 일본 예. 조경 전체적으로 다 유럽 조경까지 배우다 보니까 예. 이제 연세가 있고 나이 좀 든 분들은 실제 유럽에 가서 견학도 하고 오는 분이 있었어요. 또 저는 이제 80년대 네. 해외 생활을 제가 한 2년 했습니다. 리비아에. 네. 예, 해외 생활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조경에 좀 관심이 있고 그래갖고 또 뭐 이제 전부 다 은퇴해서 뭐 노는이 가재 잡는다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진짜. 참 누구나 꿈꾸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지금 김영광 학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편입하신 건가요? 예, 요번에 편입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업무 보세요? 예, 저는 내적에 있고요. 네. 스키장하고 골프장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네네. 이제 현재는 골프장 쪽에 있습니다. 골프장이면 뭐 저 필드. 예, 이제 저희 이제 경기팀에서, 네. 이제 캐디들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네네. 예. 편입을 마음먹고 실제로 실행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골프장에는 뭐 타구 사고도 있고 그리고 카트 전복 사고도 있고 또 해저드 빠지는 사고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많죠. 예.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서비스는 뒷전이고요. 일단 안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요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체계적으로 이제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알고 이제 공부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편입하게 됐습니다. 예. 재작년인가 그때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어떤 뉴스 기사가 해저드 쪽에 공 굴러가 그거 잡으러 갔다 연못에 예, 빠져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갑자기 기억나네요. 네, 말씀하시니까. 순천에서 재작년에 아, 그쵸. 예, 그쵸. 전남 예. 순천에 전남 있었습니다. 수천에서. 예, 예. 그런 사고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연못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그렇게 있어요? 네네, 연못에서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하고요. 네. 그리고 카트가 네. 전복돼 가지고 이제 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뒤 팀 간에 공이 날라와서 어, 머리에 맞고 몸에 맞고 이 타구 사고가 많습니다. 어우, 진짜 큰일 나겠네. 정말. 이 그게 뭐 뉴스에는 많이 안 나와도 그 네. 골프장마다 공간 거리가 이렇게 넓으면 괜찮은데 워낙에 면적이 좀 좁은 데다가 촘촘히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타구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타구 사고가, 제가 골프를 안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그렇게 다발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요소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조현민 학원님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들어오셨는데 제가 저기 유난히 학원님의 고운을 듣고 있느라고 제가 아는 척을 못해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저는 요번에 천안노사고, 편입하신 건가요? 예? 요번에 편입하신 거예요? 예,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어떤 일 하십니까, 지금? 천안노산고속도로에서 네. 시설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하고 계세요? 예. 편입의 마음먹은 계기가 뭐가 좀 있으실까요? 어, 이제 뭐, 이제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좀 네.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가지고 산업안전공학과에 편입했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은퇴 후에 반갑습니다. 전원 생활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저기 유난히 아버님한테 조언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지리산 두메산골 출신이라 그래. 시골에 아, 있는 집은 뭐 이- 전원 생활은 음, 예, 요 도시 생활을 하는 분들은 네, 로망일 수 있는데 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네. 가면 일이거든요. 특별한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아는 지인분도 이제 작년에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저기 들어 사는데 집 지을 때 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일단 내부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거 조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다 의뢰하고 해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집 주변에 보니까 조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많죠. 아니 조경을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씨 조경하면은 그거 언제 다 손보냐고 막 그러면서 오로지 다 그냥 나무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다 그냥 아, 그 시멘트를 다 발라버리고 뭐 이렇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보는 사람은 좋은데 그거 가꾸는 사람은 얼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조경 저거 저렇게 멋있게 가꾸려면 얼마나 힘들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골프장도 그렇죠. 뭐 전담팀이 따로 있겠지만 그거 하려면 굉장히 좀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예.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렇죠. 국가법령정보센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제가 외부 강의 갔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한 4명은 네이버요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실망을 엄청 엄청 많이 하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면 큰일 나는 거죠. 요즘엔 구글 국가법령정보 아닙니까, 교수님? 네? 요즘엔 구글 아닙니까? 구글이요? 구글에서 안 되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드시 찾아보셔야 되고 개정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보니까 근로기준법도 시행규칙 개정안 올라왔던데 그런 식으로 계속 개정이 알게 모르게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종이법전이나 이런 걸로 찾아보면 안 되고요. 예,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법이나 아니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 공부할 때는 한 세 개 정도의 사이트는 항상 연결해 놓고 RSS나 이런 거 걸어놓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반드시 걸어놔야죠. 거기에 이제 모든 개정된 부분이나 행정규칙 관련된 거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또 공단 사이트 정도까지는 세 개 정도는 항상 연동해서 보시는 게 근데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주로 쓰는 사이트가 예, 국가법제센터 사이트도 있지만 예. 투자 가이드, 공단의 포자 가이드 사이트. 아,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방금 전에 공단 사이트. 근데 이제 제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또 그런 말씀 좀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코샤 가이드 같은 경우도 그 원추천을 따라 들어가서 같이 학습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왜냐면 그게 저기 실제로 레퍼런스 내에서 핵심 사항을 잘 따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확인해가지고 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예, 코우샤, 예,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그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놓고 PC로 들어가시면은 요거 북마크는 다 할 줄 아시죠, 여러분? 북마크. 그러니까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는 내가 예를 들어서 PC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일일이 뭐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서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치지 마시고 해당 사이트를 북마크로 걸어놓으면 그러니까 즐겨찾기 같은 거죠. 바로바로 그냥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SS나 이런 것들은 그거 걸어놓으면 해당 사이트에서 뭔가 업데이트되면 나한테 알려줘요. 내가 안 들어가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그 개정 올라온 걸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알림이 오니까 뜨니까 가서 이렇게 보는 거. 그렇게 나중에 혹시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그거 하는 방법도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음. 그래서 아예 내가 PC에서 뭐 할 때 PC에도 마찬가지고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북마크 기능이나 이런 것도 잘 활성화시켜 놓으면 굉장히 단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저는 학습 방법은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제 외워서 하는 시대는 끝났고,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오늘날에 뭐, 챗 GPT 지금 4, 4.5 이렇게 나오는 시절에 우리가 외워봐야 뭐 걔네보다 잘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빨리 융합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판단을 좀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체계나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도 딱 확립을 시켜 놓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일단 뭐 어떤 정보를 처리하거나 새로운 뭐 법령이 새롭게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그걸 또 해석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어떤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이와 유사한 판례를 찾아본다든가 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가서 찾아보려고 하면 이것도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딱 해놓으면 아주 단시간에 아주 많은 정보를 그리고 아주 신빙성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어, 코시아 가이드 들어가 보시면 하부에 담당자 연락. 근데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연락해도 뭐 적절한 답변이 안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 지리외시해도 뭐 별로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써야죠. 뭐 이런 식의 답변밖에 안 들어오지. 뭐 궁금한 거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예,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질의를 올리면 예, 기본 답변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예,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는 알아보다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질의를 해서 이제 답을 구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법적 강제성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 사항이 될지언정 그거대로 한다고 해서 위반 사항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꼭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얘들이 남겨놓습니다. 아,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쵸, 그냥 그쵸, 참고를 해라.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이런 해설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강제력은 없으니까 참고만 하는 거죠. 예. 참고만 하는 거지 뭐 그게 그래도 사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2021년도에 제정됐을 때도 초반에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던 게 법률은 만들어졌는데 시행령이 한 11개월 있다 만들어졌나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늦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위임 법령 자체가 아예 늦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법률이 15개 조문인가밖에 안 되는데
우리 보시면 중대산업재 사업장 내에서의 이제 중대재해만 예를 들어 보면 중대산업재해 관련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4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위임돼 있는 시행령이 막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8월 달 넘어서 나왔을걸요? 시행령 자체가 8월 달 넘어서 나왔고 해설서가 아마 11월 달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되기 한 2달 전인가 막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해설서도 또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쟁점적으로 부각됐던 것 중에 하나인 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그거 가지고 비판도 많이 했는데 경영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냐? 경영 책임자 해석에 대해서 거기서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불분명하지. 또 음, 뭐 예를 들면 중대산업재해 요건 중에서도 예를 들어 직업성 질병 관련해 가지고 중증도 기준도 없지. 뭐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이 어떤 정보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대. 이게 어쨌든 정확한 정보는 또 완전히 정확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그냥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정리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어야죠.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여러분들 그런 게 좀 잘 돼 있으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제가 좀 그런 부분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걸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결국엔 오늘날의 사회 키워드는 뭐 빅데이터 아니겠어요? 결국 AI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그런 데이터를 많이 잘 우리 체계에 맞게 정보를 잘 다루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같이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강의할 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강의할 때 그거 얘기하면 북막 하나만 얘기해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니까 예. 나중에 한번 얼굴 뵙거나 이랬을 때 세미나 형식으로 좀 그런 얘기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영광 하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이 산업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아까 뭐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타구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런 것들, 새로운 위험원에 대한 것들. 그리고 최근에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고 나는 원인 규명하는 데 있어서의 관련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위험원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기차 화재 같은 게 그런 거죠. 내연기관차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전기차 화재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새로운 위험성으로 돌변하는 것도 있고, 또 법령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강행주행 규정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걸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비근한 예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전남에서 있었던 골프장에서 해저드에 공굴로 갔다가 연못에 빠져서 사망한 사건. 그때 뉴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처법에 그 구성 요건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를 그렇게 얘기해 버려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 요번 산업안전보건법 한 13강의 중처법 관련해서 제가 강의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도 다 이제 실어놨으니까 그거 이외에도 그 이외에도 뭐 사건 사고 많이 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 라이브 강의하면서 서로 얘기를 많이 공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광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늘에 계시네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번에 편입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기 일반 수업으로 추가해서 들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제가 저, 저, 처음 뵈가지고. 네. 예. 우리 안재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댁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댁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번에 편입하신 건가요? 예, 지금 3학년 편입했습니다. 아, 사람 편입하셨을 때, 어떻게 편입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그 건설 안전 관리자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고 있는데 좀 이 안전 전공이 아니다 보니 네. 좀 전공을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음,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이렇게 네. 사이버 대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편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관점에서 좀 궁금한 게, 사이버 내에서도 산업안전공학과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많은 다른 이 학과를 제치고 이제 세종사이버대를 이 선택하신 계기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반대급부로 여기하고 네. 그 서울 사이버대학인데 거기는 공학과가 아니라 무슨 사회학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관리학과라고. 네네네. 근데 좀 그 공학 쪽을 좀 더 하다 보니까 네네. 저도 이제 공학 쪽인데 이쪽 안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저기 뭐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배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 라이센스는 있지만은 제대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어렴풋이 공부만 해서 바로 그냥 암기했다가 이렇게 라이센스 땄다 보니까는 네.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음. 체계적으로 좀 뭐 공부해보겠다. 알아보니까 또 세종사이버대학이 좀 난 것 같더라. 그래서 좀 그러게 된 거죠. 저 그 변별력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 변별력이 뭔지. 이제 왜냐면 그게 분들 실제로 여기다 이 안전공학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실질적인 거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쪽으로 어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본인 이 많은 학우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다른 부분보다도 예. 어떤 게 이걸 선택하는 데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지 궁금해서. 결정적인 거는 그 뭐 몇 개 학교가 있었는데 좀 이게 이 시스템이 이게 좀 뭐 잘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많이 음, 있었고 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디가 좀 난 것 같냐 했지만 야, 그 세종이 좀 난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뭐 나름 고심하다가 네, 이렇게 좀 네, 들어오게 된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들어놨다가 저도 이제 그 수업에도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온라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잖아요.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강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의지가 떨어졌을 때는 이게 학습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또 동시에 인터랙션이 안 되니까 주고받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질문하기 코너가 따로 있지만 그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다반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성을 어떤 걸로 좀 이렇게 메울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제가 라이브 강의실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때 좀 우리 학우님들하고 많이 의사소통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이해 안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좀 해소하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마련을 한 건데 우리 조현민 학우님은 한번 제가 아까 여쭤보진 않았죠. 여기 선택하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뭐 특별한 적은 없고요. 광고에도 세종사이버대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유튜브 광고를 열심히 해야 되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니, 근데 일필적이 알아봤는데 네, 그나마 그 세종사이버대기 좀 나은 네, 것 같더라고요. 어. 그 회사에서도 한 분이 또 세종사이버대 나온 분도 해서 추천을 이렇게 받아서 하게 되었어요. 우리 유난히 학우님은 경력도 많으시고 또 실제 안전 분야에서도 실무 경력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 입장에서 세종사이버대를 선택할 때 어떤 이런 부분에 신뢰가 간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나요? 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네. 그 3학년 부동산 자산경영학과 편입을 해서 아, 예, 졸업했습니다. 그 근데 세종사이버대를 알고 계셨네요. 예, 그런데 우리 네. 교수진들이 그 좀 딴 사이버대보다 좀 네. 유능하시고 네. 아니 제가 저, 교수님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이 유능하시죠. 예. 예, 그리고 우리 학과장님이 예. 예, 연세가 또 저보다 또 우이시고 예, 그쵸. 예, 예. 예. 그래서 저번에 그 저 학과장님하고 이제 줌 강의할 때 네네. 한번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학과장님 네. 저보다 어린 줄 알았더니 또 2살 위라고 예, 그쵸. 저희 학과장님은 앞자리가 이미 바뀌셨고, 예, 예, 예. 예, 예. 예, 우리 저기 예. 윤난희 학우님은 아직 안 바뀌셨고, 그, 예, 이제 좀 이제 조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에서 그 저 뭐야 대학원 편입한 애들도 많고 우리 학우들 예. 중에서 네네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그 유능한 이제 변호사니 그 네, 출신들이 또 많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이제 세종사이버대에서 이제 저희 이제 같이 그 졸업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들도 이제 여기 진학을 좀 많이 하게 돼 있고 음,
뭐 사이버대 하면은 이제 세종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학우님들하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작년에도 이제 위험성 평가가 작년에 많이 쟁점이 됐었거든요. 위험성 평가 고시가 바뀌고 막 이러면서 예. 그 관련된 세미나를 막 진행하다가 이제 제 지역별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 학우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학우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30대, 40대 학우님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은데, 대학원에 가고 싶다. 내가 안 좋은 전공으로 해서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그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실무적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승진도 해야 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도 충족해야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020년부터 지금 한 8학기가 지나고 이제 9학기째 이제 접어드는데요.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우리 세종사이버대 구조에서 이제 안전공학을 공부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나온 학교가 과기대예요. 저는 과기대 학부부터 다 과기대만 해가지고. 근데 저희 과기대라고 해봐야 수능 보고 바로 들어온 친구들이잖아요. 실무 경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실무 경력이 전혀 없는데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막 채웠어요. 그 상태에서 실무를 딱 나갔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우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실무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있으신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론을 더 추가해가지고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의 어떤 진학을 하신다거나 또 뭐 이직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요 모델 자체가 이 학습 모델에 있어서도 더 안전공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에 비추어 봐서 이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요새 들어서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요번에도 첫 학, 1학기에 300분 가까이 되신 분이 이렇게 또 또 오셔가지고, 작년에도 한 학기에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 500분 정도, 이렇게 500분 가까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이 학우님들이. 근데 그렇게 많은 학우님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항상 고민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이 오프라인의 장단점이 뚜렷한데 어떻게 하면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학기가 들어갔을 때 라이브 강의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지금 달리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11번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11번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뭐 학과 공부 이외에 뭐 다양한, 특히나 우리 윤환희 학원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풍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학원님들하고 좀 공유해 주시면, 실제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이준희 학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부탁을 또 우리 저기 자기소개 하셨을 때 제가 답장 달면서 그런 부탁을 많이 드렸거든요. 실무 경험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강의 참여하셔가지고 그 풍부한 경험을 많이 학우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 윈윈도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이게 1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뭐 얘기하면 좀만 얘기 좀 할 만하면 끝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2시간 또 너무 긴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참여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내시다가 요 인원 그대로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만나서 또 다양한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편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